네, 모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새 지도부가 만나게 됩니다. 당청 관계가 이제 순항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삐걱거릴 것인지 두 분의 전망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리고 이동우 YTN 정치담당 부국장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내일 이제 모레 만나게 되면 김무성 대표와는 석 달 만이고요. 예.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나는 건 5달 만이고요. 내일 어떤 얘기들이 어떤 표정으로 어떤 얘기들이 오갈까 참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당청 간의 갈등을 겪은 뒤에 이렇게 청와대에서 여당 지도부하고 대통령과 회동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서먹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번에 새로 선출된 그 원내 지도부 같은 경우는 청와대와 갈등을 빚을 만한 그런 스타일들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비교적 부드러운 이미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당청 간에 앞으로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이제 앞으로는 당청 간의 소통과 화합을 제대로 이뤄내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테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이제 필요한 게 지금 12조 원에 이르는 이제 추가 경정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추가 경정 예산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는 이제 4대 개혁이 있거든요. 공공개혁, 금융개혁, 교육개혁 등 포함해서 4대 개혁을 좀 빨리 좀 추진해 달라. 그리고 이제 각종 경제 민생 법안들, 지금 야당의 반대로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이 꽤 있는데요. 대통령이 지금 중점적인 추진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런 법안들을 좀 가급적 빨리 좀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할 테고, 아무래도 여당 그 지도부는 그 당청 간에 이 원활하게 소통이 좀 돼야 된다. 대통령께서도 좀 더 열린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무성 대표가 무슨 얘기 할까요? 청와대 들어와서.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겠죠. 지금까지 있었던 유승민 전 원내대표 사태 이것이 잘 마무리되고 소위 당청 간에 서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할 것 같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번 그 청와대에서 만나면 결과적으로 유승민 사태를 마무리 짓는 그런 모양새를 아마 처음에 가질 그런 계획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요구하는 사항이 있겠죠. 말하자면 그동안에 있었던 당청 관계를 보다 전 새로운 차원에서 집권 후반기에 들어가는 이런 차원에서 한 번 더 열심히 해보자 하는 그런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당장은 이제 7월 임시국회에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문제라든지. 근데 아마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한국 전체가 거의 총체적 침체 상태에 있다. 앞으로 한 달 후에 광복 70주년을 맞는데 광복 70주년은 그야말로 경축 분위기, 상당히 의미 있는 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그리고 김무성 대표로서는 자기 집행부 2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당청은 지금 심기일전해가지고 새로운 분위기로 가자. 그래서 서로 화합하고 통합하는 이런 분위기, 협력을 강조하는 이런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광복 70주년이라는 그 한 달밖에 남지 않았군요. 예, 그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사실 중요한 일이겠는데 이 여권에 있어서는요. 김무성 대표가 어제 1주년 기자회견하면서 당청 관계가 과연 수평적으로 되느냐 원래 약속했었던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당청 관계를 이제 총선도 다가오고 김무성 대표는 자기 목소리를 더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점점 다가오는데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부분은 아마 상당히 딜레마일 텐데요. 일단 지금까지는 당청 관계에 있어서 이제 김무성 대표가 고개를 숙이는 그런 행보를 계속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국회법 개정안 와중과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과정에서 처음에는 유승민 원내대표를 사수하려고 그러다가 청와대 이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을 이제 알게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쪽으로 이제 유도를 했죠. 그리고 그 전에 지난해 10월에는 상하이를 방문했을 때 이제
올해 정기국회 끝나고 나면 이제 개헌 논의가 본물에 이룰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대통령은 개헌 논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이미 밝힌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가 그 다음날 바로 또 사과를 했죠. 김무성 대표가.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청와대와 이제 갈등을 빚는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늘 김무성 대표가 고개를 숙여왔습니다. 그래서 뭐 당청 간에 그래서 조금 그 청와대가 우위에 서는 게 아니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뭐 그런 불만들이 특히 이제 수도권과 이제 비박 의원들에서 이제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내년 총선과 다음에 대선에서는 수도권과 이런 충청권의 어떤 그 표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김무성 대표도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고려 안 할 수가 없고 또 반면에 또 김무성 대표는 또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상태에서 대통령과 각을 세우거나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한다든지 당청 갈등을 유발한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거는 뭐 차기 대통령이 되기를 만들기 어렵지만 안 되게 만드는 거는 뭐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다 고려해서 이제 아마 그 행보를 해 나갈 텐데 아무래도 내년 총선 승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콘크리트 지지층 30% 이상을 가지고 있는 박 대통령과 계속 아마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고 조금의 아마 청와대 우위를 어느 정도 아마 그 수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총선에서 만약에 승리하거나 하면 총선이 지나고 난 뒤에는 뭐 어느 정도 자기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은 김무성 대표가 당청 관계를 수평화하는데 실패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특히 김무성 대표 체제 이전의 당청 관계와 김무성 대표 체제 이후의 당청 관계를 보면은 상당히 수평화가 됐다. 물론 이제 대등한 관계, 평등한 관계로 갔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은 그것은 김무성 대표가 가지고 있는 소위 당의 입장에서 정부에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그건 당연한 결과다. 말하자면 대등한 관계로 만일 대립각을 세우고 갔다면은 아마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김무성 대표 자신도 사실 서로 다치는 결과가 왔을 거다. 그래도 현재까지는 아무래도 서로 공생하는 그런 입장에서 정치를 해왔다고 보고요. 이것이 이제 아무래도 여당과 청와대 간의 그 아주 긴박한 그런 관계, 말하자면 비박 친박계의 그 갈등이나 마찬가지로 그런 갈등이 숨어 있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유승민 사태에서 이게 노골화된 건데 이것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저는 뭐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았냐 이러는데 사실은 그런 김무성 대표의 그런 처신이야말로 오히려 이것을 일찍 봉합하는데 더 도움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다. 과거 대표들하고 비교하면 뭐 황우여 대표라든가 어제 그 회견 끝나면서 윤동주 시인 시를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제목이 새로운 길인가요? 그렇습니다. 무슨 뜻으로 들으셨습니까? 국장께서는. 저는 그 새로운 길이라는 제목도 그렇고요. 거기 중간에 그 시를 보면 뭐 아가씨를 지나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뭐 호사가들은 그게 뭐 좀 박 대통령을 넘어서는 뭐 그런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 뭐 그런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는데 어쨌든 제목 자체가 새로운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당장은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 와신 상담이랄까요? 지금은 좀 자숙 과정을 거치지만 어떤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어떤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 나만의 어떤 그때 자기 정치를 할 수도 있다. 그런 암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그 당직 인선 보면요. 사무총장이 지금 총선 앞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지 않습니까?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등등 인선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두 분은.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주 뭐 잘된 케이스라고 봅니다. 이거 왜 그러냐? 이제 사무총장은 이제 친박계죠.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가 비박계지만 계파 색깔이 상당히 약하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평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종훈 정책위의장은 친박계지만 또 역시 이분도 계파색이 상당히 낮은 그런 분인 상태에서 균형을 맞춘 거죠. 말하자면 사무총장은 친박계가 들어옴으로 해서 비박계 중심으로 움직일 원내와 그다음에 당내의 사무총장 중심의 운영 그거는 친박계 쪽에 좀 약간 그 무게를 둔 거고요. 이것은 이제 차기 공천과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천 업무의 이제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이제 사무총장이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예. 여기서 친박계가 그동안 완전한 수세에 있었죠. 만일 이번 사태가 없었더라면 역시 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네. 이번 사태가 없었더라면 친박계는 그대로 소멸해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던 거를 정말 좀 무리하면서 이게 수를 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무총장이 친박계가 됨으로 해서 친박계가 공천 과정에서 어느 정도 말할 수 있는 계기가 있다, 기회가 있다, 채널이 있다, 이제 이렇게 확보가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당에서 친박과 비박 앞으로 당분간은 뭐 계파 갈등이 줄어들겠습니다만 그러나 공천을 향해서는 점점 더 강화될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것을 이제 서로 중화시킬 수 있는 그래도 그런대로 그런 인물들이 괜찮은 인물들이 선택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황진화 사무총장 어떤 인물입니까? 예, 황진화 사무총장은 이제 파주가 지역구고요. 예. 삼선 의원입니다. 현재는 국방위원장인데요. 국방위원장 자리를 이제 물러나야죠. 이제 네. 저 사무총장 하려면요. 그리고 친박계지만 친박계 그 색깔이 비교적 옅은 인물인 거죠. 예. 아주 예를 들면 뭐 윤상현 의원이나 김재원 의원처럼 친박계 색깔이 강한 아주 그런 의원이라기보다는 비교적 상당히 옅은 예. 그런 그 의원이기 때문에 이정현 최고위원이 뭐 친박계 모임에 저분이 나온 것은 본 적이 없다고 어제 인터뷰에서 그럴 정도로 예. 그럴 정도로 그 황진화 의원은 17대 그러니까 전 대선 때 네. 박근혜 캠프에서 일을 한 적은 있습니다만 이번 그 지난 대선 때 캠프에서 일했는지 그 부분은 아직 좀 정확히 확인이 안 됐습니다. 원래 군 출신. 예, 그렇습니다. 삼성 장군 출신입니다. 삼성 장군 예, 출신이고요. 포병이 포병을 병과. 주로 했었다고 병과를 했었다고 하고요. 네. 뭐 저기로 뭐 많이 좀 유명세랄까요? 좀 뭐 망신을 산 적도 있는데 그 연평도 포격 사건 때 네. 그 뭐 포병 중장 출신인데 그 뭐 이 보온병하고 이 포탄도 구별을 못하느냐 이제 그런 그때 안상수 대표 옆에 있었. 그렇죠. 안상수 대표 옆에 거죠. 있었는데 이제 네. 그 당시에 뭐 76mm 뭐 포탄 같다, 뭐 122mm 포탄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해서 네. 그때 항상 좀 언론에 많이 회자되고 그런 적도 있었죠. 예. 아픈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시는군요. 자, 어쨌건 김무성 대표가 어쨌건 범친박계인 황진화 의원을 사무총장 임명했다라는 것은 청와대에 보낸 나름대로의 신호, 뭐 성의 표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보셨습니까?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무총장하고 제1 사무부총장, 제2 사무부총장이 있는데 친박계는 어쨌든 황진화 의원을 사무총장했고요. 또 제1 사무부총장인 홍문표 의원은 물론 이제 비박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2 사무부총장이 이제 원외인데요. 제2 사무부총장을 그 박종희 전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네. 박종희 전 의원은 서청원 그 최고위원, 친박계 지금 좌장이죠. 서청원 최고위원의 최측근이거든요. 그래서 서청원 의원의 추천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고 네. 이제 이런 그 의미는 어쨌든 다음 그 총선 공천에서 친박계와 어떤 청와대의 어떤 의중을 상당 부분 반영을 하겠다. 그런 그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내일 그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가 그동안 그 만나왔었던 일지를 한번 좀 보여주시고요. 내일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의 그 뭐랄까 뭐 분위기가 어떨지 웃으면서 만나긴 하겠지만 그 두 사람의 서로에 대해서는 어떤 그 감정과 어떤 그 분위기를 만날지 그런 부분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어떨까요? 사실 두 분 간에는 상당히 깊은 골이 있죠. 네. 이미 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본래 김무성 대표가 친박 좌장격이었다가 결국 탈박이 되고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런 과정이 이제 서로 간에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고 박근혜 당시 대표 시절에는 자기 정치하는 사람이다. 지금도 뭐 또 유승민 전 원내대표 내칠 때도 자기 정치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아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 사람은 이제 상황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정당을 대표, 특히 여당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한 분은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저 차원이 다른 차원에서 감정 컨트롤을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서로 간에 그런 좀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정도는 당연히 이건 덮어놓고 서로 웃으면서 당연히 어느 때보다도 더 아마 그 청와대 회동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있었지만은 가장 중요한 회동이 될 겁니다, 이번이. 그래서
그동안에 당청 간에 있었던 내용, 여권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상당히 정리하고 화합의 그런 자리로 아마 그렇게 비춰지지 않으면은 더 심각하다. 그러니까 두 분 간에 있는 그런 갈등의 소지는 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 경선제 하는 것도 과연 대통령이 그걸 수용을 안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현 정국에서는 이게 봉합을 하고 깨끗하게 서로 아주 기쁜 즐거운 마음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마지막 그 말씀 나온 김에 그거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께. 그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과연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입장일지, 이걸 김무성 대표가 계속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뭐 이건 아직 순전히 저의 추정입니다만 오픈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완전 국민 경선제에서 대통령이 그다지 그 우호적이지는 않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완전 국민 경선제를 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그 당원과 국민에게 그 공천권을 다 내주는 것이고 또 다시 말하면 대통령과 친박계, 뭐 친이계든 누구도 공천에 관여하지 마라, 이런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해서 하여튼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어쨌든 비박계를 일부 배제하고 친박계 지도부가 어느 정도 입성을 한 상태에서 이제 공천 지분을 완전히 이제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그 친박계라든지 아니면 뭐 완전 국민 경선제를 한다는 건 또 그 정치 신인들이 정치 안으로 진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여론조사와 이제 그리고 이제 당원들을 누가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현역 의원하고 그 명망가들이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일부는 전략 공천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김무성 대표는 뭐 완전 그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는 전략 공천을 하겠다는 생각이고 나머지는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할 생각이 일부 있다 그러는데 그 부분도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려면 야당하고 동시에 같이 해야지 그래야죠. 야당이 만약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역선택의 소지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야당 지지자들이 뭐 좀 허약한 여당 후보를 찍는 거죠, 가가지고. 그 완전 국민 경선을 할 때요. 그렇게 되면 아주 허약한 여당 후보가 결국 승리를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야당이 압승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아마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야만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조금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 나왔을 때 유승민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가 공천받기 좀 더 쉬워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얼핏 했습니다. 오늘 두 분의 분석 드렸습니다. 정치학자 양승함 교수님 그리고 이동우 정치담당 부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